사람도 없고 파리만 날리지. 이러다 접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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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정월달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정월달을 좀 중요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작이니까. 네. 정월달 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시작이잖아. 처음이잖아. 그냥 시작이라서?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계속 12달이 편하고. 네. 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초에 돈이 나가면 그 해에 계속 돈이 나간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정월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지만 정월달에 우리 우속에서는 호수매기 같은 걸 하잖아요. 12달 운도 다 떨쳐버리고 삼재풀이도 하고 다 요때에 뭉쳐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한 시기여서? 그쵸? 그리고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고 하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월달 무시하지 마시고 왜 우리 그냥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 애기들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구정에 막 이렇게 다니면 우리 세뱃돈, 네. 세뱃돈. 왜 기분 좋으라고 세뱃돈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운이 살아서 12달을 행복했듯이 또 이제 사회가 되고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이게 무속에 관련된 일을 해보니 여기서 정말 쳐낼 거 쳐내고 또 하늘에서 요 때만 받아주시는 시기 뭐 물론 다른 때도 받아주지만 효과가 제일 좋은 시기라서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요 때는 또 뭐 홍수매기도 하고 삼재풀이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복 받는 일을 한 가지씩 하시는 게 좋지. 황제풀이 홍수배기 말고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비방이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많이 틀리긴 한데 우리가 복 받는 일이다 생각하는 거 꼭 복을 받아야지만 복을 받으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일 하는 거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마음이 앞서서 선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다면 나도 한번 복이라는 거 받아보고 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우리 있잖아. 뭐 어린이들 도와준다거나. 그쵸. 봉사 이런 거. 네. 그게 있잖아.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봉사하고 기부를 하시겠죠. 근데 그게 나의 안 좋은 거를 액땜했다고까지 플러스로 쫙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보고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런 거. 또 무슨 동물을 위해서라든지 그죠?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외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선행을 하시다 보면 정월달에 하세요. 분명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내가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선행하시나요? 저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하셔야지. 하셔야지. 선생님 하고 계세요? 저는 동물들 위해서. 아 맞다. 유기견 봉사 다니시죠? 봉사도 다니고요. 이제 못 가죠. 좀 자주 못 가는데 뭐 건강 문제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바빠서 그러면 마음이 한쪽에서 굉장히 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10,000원어치라도 이제 사료 사서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해야지. 나는 사실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동물들이 불쌍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하다 보니 근데 그게 선행이 되고 저는 그게 복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키우는 제가 이제 돌보고 있는 아이들 강아지들이 개죠. 이제 노령견들이 건강하게 별로 아프지 않게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복을 받았다 생각해요. 왜? 강아지도 아프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 근데 건강하게 어디 아픈 것 하나도 없이 노령견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건 다 복 받았다 생각해요. 정리하면 정월달에는 평소에 못했던 봉사나 네네. 이런 선행을 베푸는 행동들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해보세요.
삼재풀이랑 홍수맥이 필수. 필수지. 당연히 필수로 해야지. 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거나 내가 복되게 살고 싶다거나 조금 더 힘겹지 않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달 평탄하게 하는 게 홍수맥이요. 그죠? 우리가 늘 다들 물어보시는 삼재. 저는 삼재인가요? 평생이 삼재 같았어요. 막 이러신 분들 꼭 하셔야지. 공 들이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 땅콩이나 호두만 까드시지 말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방생이라는 걸 하잖아요. 방생 왜 해요? 이거 나 좋으라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 아닌가요? 그쵸, 선행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 더 오염시키는 경우. 내가 키우던 거북이 갖다 놔주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애들 막 많아지잖아요. 사실은 이 방생이라는 게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강원도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잡혀있는 고기들 사서 풀어주는 게 방생이에요. 내가 싸가지고 가서 미꾸라지 사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걔가 살아? 죽지?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잡혀있는 고기, 뭐 지치든 뭐 되게 많잖아요. 광어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서 방생을 해주시는 게 이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살 기를 주시는 거잖아. 그것도 선행에 들어가는 것이니, 자 정리해드리면 삼재풀이, 홍수맥이, 방생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서 꼭 올해는 기회 놓치지 말고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의뢰하셔도 나쁘지 않아. 대신 해주실 수 있고 또 대신 하시는 분들이 이 무당 선생님들이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꼭 하셔서 올해는 복된 한 해 22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아주 시작된 복된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월달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월달에 과연 어떤 걸 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할머니 밑에 컸을 때 정월달이 되면 늘 하시던 게 있으셨거든요. 팥죽을 직접 써서 방방곡곡 팥죽을 좀 바닥에 묻히거나 문이나 창틀에다가 이렇게 팥죽을 묻혀서 액을 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달이 되면은 새해 좋은 기운을 받으시려고 액마기, 뭐 삼재풀이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팥을 이용해서 좀 부정을 친다든지 그런 행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은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고 좋은 기운이 돌아가야 되고 나쁜 기운이 오는 것들을 또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내가 이제 이만저만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새해에는 또 새 출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계획들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이 또 어떤지 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저희 같이 신점을 보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1년 신수를 또 보고 그렇게도 준비들 하시죠. 일단 이 첫 번째 팥죽. 이 팥죽을 그냥 문지방이나 뭐 바닥이라든지 바닥 이런 데다가 네. 묻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뿌린다는데 이제 그런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액을 막았던 거예요.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액막이, 뭐 홍수막이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실 홍수맥이나 이게 삼재풀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맞아요.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부정이 들고 하면은 흔히 쑥 같은 거, 마른 쑥을 이제 태워가지고 집에 돌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고 빌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많이들 못 하실 거고, 팥죽을 써서 보통 이제 뭐 문지방이라든지 방방곡곡 이제 문 그리고 바닥 이렇게 조금씩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나쁜 것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새해 신수를 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네,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새해 운세를 보면은 어디까지 나올까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뭐 신설 들여다봤을 때 올해는 무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올해는 몇 월 달부터 좋아지겠네요. 올해는 뭐 금전이 들어오겠네요. 금전이 나가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지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띠, 함께 머무는 띠,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하게 나아가서 이제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몇 월 달 되면 풀릴 거다라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런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이달에 풀릴 겁니다. 요 달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니면은 조금 힘이 좀 약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도를 좀 올린다든지 부적을 좀 쓰고 가십시오. 그런 알맞는 처방을 내려드려요. 모든 사람한테 부적 써라 기도하라 하진 않거든요. 가능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뭐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신의 기운을 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처방이 내려가고, 이거는 굳이 뭐 처방 받을 것도 없이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시기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새해 운세를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정월달부터 해서 양력으로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도 이제 새해 신수를 보러 많이들 오셨고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보통들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2월달, 3월달 요때 이제 손님들이 많이들 오셔서 가족들 거, 본인 거,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아니면 새로 뽑을 직원, 이런 것들을 사주를 들고 와서 살펴보기도 해요.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조금 막아갈 문제들은 홍수막이라든지 삼재풀이로 다 막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운이신 분들은 또 이제 어느 시기에 또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연락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 중에 네네. 나무젓가락으로 하려고 하는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조회수가 보면은 10만입니다. 네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022년에 집안에 들이면 대박 터지는 물건 네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젓가락, 일반 사이드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없는 사람 또, 금전 문은 열리고 싶은데, 참 가진 건 없고, 이런 데 오면 뭐 굿이나 해야 되고, 괜히 처음부터 부담 가지니까 와서 묻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꺼낸 진짜 그 물건인데요. 사실은 현재 그렇게 해서 이 성부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전화도 오시고, 제가 이제 그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요. 사람은 연때가 맞고 시기가 맞으면 젓가락이 아니라 지나가는 지푸라기를 잡아도 내가 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봄의 해에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있죠. 내 집에 꼭 드려야 되는 거. 자, 첫째는 호랑이 해라가서가 아니라 그러면 토끼에는 토끼가 와야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내 집에 호랑이를 소장해야 되는데 그림도 좋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모형도 좋고요. 자, 호랑이 기운이 굉장히 올해 무조건 호랑이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내 집에 들어와서 올해 대박을 날 수 있는 물건, 저는 호랑이 그림이 아니고 또 동물 그림도 좋습니다. 땅 동물도 무조건 좋아요. 그림은 꼭 호랑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호랑이 그림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이제 호랑이 그림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박바가지라고 있을 겁니다. 바가지. 옛날에는 박을 집에서 많이 시골에서 심어서 박을 해서 그 바가지도 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삼신 받는 데도 많이 쓰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요즘은 세상에서 박을 심지를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심는 데는 심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 박바가지를 구할 수 있냐면은 건재상에 가면은 박바가지를 팝니다. 바가지를. 그래서 박바가지를 사서 꼭 많은 소원을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해서 꼭 소원을 한 가지, 또 자식을 갖고 싶은데 아직까지 삼신의 자식을 점지를 안 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식 점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식 선물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꼭 소원 한 가지 있으면 올해 정월이 오기 전에 섣달에 꼭 박바가지, 또 정월이 왔다면 보름 안에 박바가지를 사셔서 소원 한 가지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는 방에 아무데나
자는 방이면 됩니다. 내가 소원을 비는 분내 방에다가 소장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절대 바가지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엎어놔야지. 예, 그래서 글씨는 빨간 글씨만 빼고는 아무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색깔로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돈이 되면 돈을 막 많이 쓰면 좋지 않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될 수 있으면 크게를 크게 쓰고요. 그래서 돈이면 그냥 돈. 그래서 소원에 딱 한 가지씩만 써주시면 저는 꼭 올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호랑이 올해 흑범의 호랑이가 올해의 총 기운을 갖다 60년 만에 한 번씩 주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을 오늘 갖다 준다 해서 호랑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호랑이 그림을 소장하라고 했고요. 또 아니면 호랑이 조형물 아니면 또 딴 동물도 괜찮고요. 올해 내 집에 동물 그림이 들어가 나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박바가지 꼭 그걸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내 소원 꼭 한 가지만 써서 그러면은 자 박바지 참 팁을 하나 준다면은 우리 세 식구야. 세 식구가 다 소원이 틀려. 바가지에다 각자 소원을 쓰십시오. 그걸 이제 내 소원을 한 가지씩 뿐이 내가 안 들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식구면 세 식구 소원이 다 틀릴 거 아닙니다. 세 식구가 다 돈이야. 그러면 굳이 세 분이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식구가 소원이 틀리면 틀린 분들은 똑같은 박을 또 사느냐? 아닙니다. 바가지 하나에다가 당신들의 소원을 비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써서 그래갖고 내 방에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세 식구가 자면은 이제 그러면 바가지 하나인데 어느 방에다 소장해 좋습니다. 자, 바가지는 무조건 성주 있는 안방에다가만 소장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자는 데는 바가지가 없는데요.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예, 바가지는 내 집에 안방에만 소장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방이 없으면 또 작은 방에다 소장했으면 되는 거고요. 꼭 올해는 집을 준다면 최고 좋은 기운이 박이 아닐까. 예, 바가지. 예,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